대한민국 장교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통령과 함께하는 가슴이 뻥 뚫린 한국사 사통령 임진석 선생님입니다. 우리 근현대사 시작이 됐습니다. 근현대사 시작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교재 구성의 첫 번째 단원이에요. 근현대사 맥락 잡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원 시험에 나오는 단원은 아니고 저와 함께 이제 근현대사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앞부분의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주셔야 되겠어요. 역사라는 게 사실 이제 쭉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근현대사라는 우리가 배우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근현대사 과목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라는 부분 그 몇 가지들을 좀 파악해 주시고 가볍게 여러분들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가볍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바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료를 하나 볼게요. 보시면은 할머니의 증언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막 달려들 적에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내 마음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나와 있죠. 공개 증언하시는 김학순 할머니라는 분인데 위안부 피해를 당하셨던 그 분의 이제 증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사실 이제 어렸을 적에 참 꿈도 많고, 그죠?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겠죠. 그죠? 마치 이제 이런 모습이셨을 겁니다. 그죠? 그 이전에 이제 위안부 소녀상인데요. 이전에 참 앳된 소녀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험, 우리 이 강의 진도 마지막 부분에 위안부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학습을 하실 겁니다. 이 위안부와 관련된 이슈는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간단히만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보자 말이죠. 소녀상이란 건데 뉴스에서도 이제 가끔 나오는 대목이 되겠어요. 이 위안부 피해자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할머니가 지금 피해를 당하신 관련자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이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말이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근현대사가 되겠어요.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보도문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어떤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죠? 그 합의가 뭔지는 뒤에서 보는데요. 위안부 문제 협상이 타결돼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자, 이제 위안부 문제,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이제 쟁점이 됐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으니 우리와 일본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정부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대통령이요, 그죠? 이해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정부 관리가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합의는 잘못되었다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계세요. 자, 왜 도대체 정부의 입장과 그 다음에 당시 이제 피해를 받았었던 이 피해자분들의 입장이 좀 다른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본의 입장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입장을 파악해 주실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관련 당사자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근현대사는요, 그냥 죽어있는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선조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단순히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다뤄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위안부와 관련한 합의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근현대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주제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몇 가지를.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근현대사를 한번 느껴보시라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느껴보시라.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딱 내려왔는데 아는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 큰일 났다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무슨 일이냐 봤더니 배가 침몰됐대요. 예, 배가 침몰돼서 많은 학생들이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요거죠. 그죠? 예, 뿅 보시면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됐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이때 벌어졌었습니다. 그죠? 예,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이제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너무나 열받았었던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 바로 이 장면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선장입니다. 그죠? 예, 이 선장 아저씨가, 여기서 이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했었던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저는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참으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될 수 있는 측면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요걸 이제 비유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벌어졌을 때 선장, 즉 이제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었지.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그죠? 예.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이 간혹 발견이 된단 말이죠. 예, 요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죠? 대한민국 군대 입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 군대 입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휘관이 됩니다. 장교 부사관이라는 지휘관이 되는데, 지휘관이 되었을 때, 자,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북한군이 막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도망갈 겁니까? 예, 역사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자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신채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느끼는 거죠. 특히나 근현대사,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근현대사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삶에 직결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루면서 같이 한번 느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근현대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근현대사, 그 앞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따로 근현대사다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씩 보겠습니다. 조선사회에서 시작됐었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조선이라는 국가가 우리 근현대사 배우기 그 이전 시기 때는요, 이전 시기 때 정치권들이 갈등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정치권이 갈등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겁니다. 누구 편 이렇게 나눠져서 여러 가지 이제 대립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붕당 정치의 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쉽게 그냥 이해만 하잔 말이에요. 우리 시험 근현대사 자체 과목에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붕당 정치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이 큰 갈등을 벌이고 있었구나라는 대목으로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